전쟁포로 삼아 함흥이 함락되다. 장면 1. 전복된 트럭에 깔린 피난민들. 밤이 되자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어두운 밤길의 신장로가 폭격을 맞아 길이 파인 것을 모르고 달리던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뒤집혔다. 트럭 가득 피난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탈출을 못하고 전복된 트럭에 그대로 깔려 있었다. 처녀 하나가 차에 깔린 동생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하고 울부짖고 있었고, 차에 깔린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버둥거릴 때마다 트럭은 점점 납작하게 주저앉았다. 참사는 우리가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에 발생한 것 같았다. 우리 일행이 힘을 모아 트럭을 바로 세워보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허사였다. 불과 10분도 안 걸려 40여 명 남짓한 사람이 트럭에 깔려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길을 걸었다. 새벽에 정평읍을 지나는데 읍내에는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언뜻 바라본 정평읍은 인적이 끊겨 고요한 나머지 지극히 평온해 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하룻밤을 지냈다. 날이 밝아 오자 정평서 동북쪽에 있는 산촌마을을 찾아 거기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강행군 끝에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다. 산촌의 밤나무 숲에서 바라보는 주변 산천 풍경이 아름다웠다. 옛부터 원산 덕원 고원 모두 산천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고 살기에도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고장이었다. 멀리 보이는 함흥 뒷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만세교를 건너 함흥 시내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저녁이 되었다. 하루에도 공습을 수십 차례 겪는 생활이 계속되지만 오늘은 함흥에 대한 공습의 강도가 더욱 세차고 대단하였다. 우리 일행은 공습을 피해 함흥시로 들어가지 않고 낭림산으로 가는 길을 택해 서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한 후 먼동이 틀 무렵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행군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함흥이 유행군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는 결국 함흥길을 포기하였다. 우리가 머물었던 마을 인근은 제법 큰 산골이었다. 그 깊은 산속의 냇가에 흐르는 물에 놓였던 조그마한 다리도 폭격에 박살이 나 있었다. 전쟁에 포하는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 되어 땅거미 진 고개를 향해 또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날씨가 급변하였다. 동쪽으로부터 커다란 먹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빗속에서 행군을 계속하였다. 밤새 비를 쫄딱 맞으며 고개에 오르고 보니 우리가 오른 산봉우리가 바로 낭림산맥 주류 주봉이었다. 여기에는 나무는 없고 풀들만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북쪽으로 향하는 작은 길이 보였는데 그 길로 80여 리를 더 가면 장진호수가 나온다고 했다. 우리는 고갯길에서 비를 맞으며 쉬었는데 구름이 얼마나 많이 끼었는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틈을 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한결 손쉬웠다. 포구를 뚫는 야간 강행군 끝에 날이 새 무렵 평안남도 영원군 사창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한 후에야 휴식을 취했다. 마을 인근 골짜기마다 인민군, 패잔병들이 잔뜩 몰려 후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함흥이 가까워서 그런지 해군들도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여군들의 해군 복장은 하얀 제복이 중학생 교복과도 흡사하여 마치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 고개를 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함경도 사투리를 썼는데 산을 넘어오니 사람들이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것이었다.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사창 인근의 산새는 높은 계곡에 흐르는 물이 폭포를 이루고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참으로 경치가 아름다웠다. 이곳이 바로 대동강 상류 근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평양 앞으로 흘러 서해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풍광 좋은 그곳에서 하루를 푹 쉬었다.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맹산 방면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영원을 향해 행군을 하다가 많은 고향 친구를 잃었다. 가는 도중 도깨비들이 우리를 홀리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산을 넘노라니 멀리 컴컴한 숲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시퍼런 불빛이 번쩍이고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도 나는 듯하였다. 무엇이 있나 하고 가보면 아무도 없는 산림뿐이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사람들 말이 도깨비가 그렇게 홀린다는 것이었다.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종일 행군을 계속했다. 깊은 산골장마다 후퇴하는 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영원읍에 거의 도달했을 적에 내가 다니던 판교국민학교 여선생님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 고향 마을에 국군이 들어와 북으로 피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잠시 후 고향 동창생과 고향 처녀 몇 명도 만났다. 이구동성으로 이천읍은 폭격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고 괜돌 시장마저도 다 불타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자 반동 새끼들이 들고 일어나 애국자들을 도끼로, 칼로, 낫으로 마구 찔러 죽여 이를 간신히 피해서 여기까지 피난을 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작전상 후퇴하는 것이지 망해서 후퇴하는 줄 아느냐며 두고 보자며 이를 박박 갈았다. 나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우리 고향도 벌써 유엔군의 손안에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행군 도중 공습을 받아 죽은 군인들이나 민간인들도 가끔 보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원산서 폭격을 당할 때도 B-29가 폭격을 하려고 비행기 배문을 활짝 열고 원산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것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참변을 당하고 마는구나.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영원읍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전투 명령을 받고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도 새로 지급을 받았다. 나는 MI 소총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격발기가 말을 듣지 않아 A-15 장총과 교환을 했는데 이것도 총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이것은 고장이라고 바꾸려고 하였으나 다른 총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고장. 난 장총을 그대로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장이 난 A-15 총은 총창마저 꺾어지지 않았다. 키가 작은 나는 기다란 총을 땅에 끌듯이 걸머쥐고 다니게 되었다. 그날 저녁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 7탄 400발과 수류탄 4개도 받았다. 우리는 그날 밤 영원읍 극장에 모여 인민군 대열에서 도주하는 병사를 잡아 인민재판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보았다. 군사재판이 끝난 후 군관이 하는 말이 동무들도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반역행위를 하면 이자처럼 처형된다. 반역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아더라 하고 호통을 쳤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니 인민군 대열에서 도망하거나 불순한 사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군관의 살기등등한 위세에 겁에 질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해산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맹산방면으로 전투 명령을 받고 나가게 되었다. 개전 이래 우리는 최고로 좋은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고기국도 실컷 먹었다. 나는 식사가 끝난 뒤에 앞으로 행군을 하면서 먹을 요량으로 쇠고기 삶은 고깃덩이를 5근 정도 싸고 밥도 한 움큼씩 뭉쳐 군장에 쑤셔 넣고 배낭을 잔등에 걸쳐 메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상관이 내게 가닥가로 반포를 짊어지라고 하여 그것도 함께 가져가게 되었다. 그런데 짐이 너무나 무거워 들기가 힘이 들었다. A-15 장총 한 자루에 수류탄 4발, 실탄 400발을 휴대한데다 식량과 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완전 군장을 한 채 잔등에 무거운 짐을 맨 채 맹산 방면으로 힘든 행군을 계속하게 되었다. 2시간쯤 행군을 했는데 갑자기 강계 방면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 부대는 대열을 정돈하고 다시 강계 방면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